내 주치 말도 맞고 자문의 말도 맞는 겁니다. 둘 다 맞아요. 이게 의료행위의 특성입니다. 다 맞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는 잘 받습니다. 보험금은 잘 줄까요? 줘야 될 때는 줘야 되는데 잘 주지 않죠. 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끔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제 기억에서는 2016년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보험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이게 요즘에는 아예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은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더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 더 받는 게 정상이고요. 주는 입장에서 보면 덜 주려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지만 더 안 주려다 보니까 억지 소리도 나오고요. 더 받으려고 하니까 급기야는 이제 보험 사기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보험 계약자 측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험사에서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권을 악용하거나 보소권의 남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만들었던 기본 원칙이죠. 향후 보험사하고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다툴 때 한 번은 강하게 주장을 해봐야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뭐 질병보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특히 실손과 관련돼서 좀 계속 문제가 많이 되니까요. 우선 환자가 아파야 되잖아요. 꾀병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증상이 있어요. 아픈 증상이. 어디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게 했더니 정말 아픈 데가 이상해요. 그래서 의무 기록에 이 환자는 내원할 때 증상이 어땠고 상태가 어땠고 검사 결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아픈 게 맞네 라고 의무 기록에 딱 나와요. 그 의무 기록과 증상과 환자의 상태와 그 다음에 검사 결과와 거기에 기록된 의무 기록지의 내용하고 일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신빙성이 저하되네, 우리 이거 믿을 수 없어 라는 이유로 보험 사기의 조사 대상이라든가 부지급 사유로 넘겨버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불일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5대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저하됐을 때, 환자의 상태하고 검사 기록이 안 맞을 때, 또는 환자의 상태하고 검사 결과는 맞는데 의무 기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다거나 뭔가 불일치됐던 내용이 있을 때 이때 조사 대상으로 해라. 이게 기본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거가 불이치 됐으면은 이건 좀 조사해봐, 의심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부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선정한 기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서 보험 사기다, 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문위의 의견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절차의 하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일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저하됐다라는 의미로 조사 대상에 넣거나 부지급 사유로 악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신빙성 저하로 부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본 원칙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최근 신문에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빙성 저하다, 부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따져 물을 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와 의무 기록지 어디가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신빙성 저하가 증상과 검사 결과와 의무 기록지의 내용이 불일치될 리는 거의 없겠죠. 근데 불일치가 다 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진단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진단이 나왔을 때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치료 방법의 선택에 따른 치료 방법이 시행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조사권의 대상이 입원 치료라든가 치료 부분이 진단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도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의 내용이라든가 근거가 뭔가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조사 대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 물론 일부 보험사겠죠. 일반화된 절차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 전에는 조사 대상도 필요 없고 부지급 사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신빙성이 저하됐다라는 이유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치료의 부분이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치료가 근거하고 있다라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을 기본 원칙을 활용해서 남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의 필요성도 있고 진단도 명확하고 치료 방법도 명확해서 근거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기본 원칙이 그렇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지급을 하는 걸로 한다면 그것은 남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근거가 제시됐을 때는 어디가 내가 말했던 제출했었던 서류상 어긋나는지 그 부분을 재차 요구하시고, 아니라면 그 부지급은 위법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사 마음대로 나는 널 못 믿겠어, 그러니까 보험금 안 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취재하면서 확인했던 게 있는데요. 80대 노인께서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극등 현미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입원으로 치지 않아 주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증거가 남아있고 6시간 이상 체류해서 입원에 인정도 받았는데 눈에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도 반드시 입원해야 된다 라고까지 했었는데 무조건 안 준다. 그 지급팀의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 지금 내규로 무조건 안 주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나쁜 마음을 먹은 보험 계약자 측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게 선량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과 자료의 문제를 마치 끼워넣기 식으로 그 문구만 신빙성 저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 본인들 기준으로. 네. 그 신빙성 저하의 몇 차례 구체적인 예에는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A부터 한 C까지의 구간이 있다고 쳐보세요. A, B, C가 전부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들이라고 볼 때 갑자기 F가 튀어나오면 A, B, C는 있는데 F는 터무니없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아니면 A, B, C가 전부 맞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이 수술을, 이 환자에게는 저 수술을,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약간 그 옆에 있는 수술 방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다 통용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의 의료학계나 임상의학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보험약관에서는 그 중에 이것만 준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는 이상 그 세 가지 문제는 다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놓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이건 조사 대상이다, 이건 신빙성이 저하되니까 안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자문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문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 2, 3이 다 통용되는 거라면 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문구로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보험약관은 문구 상품이기 때문에 내 증상과 내 상태와 내 검사 내용과 거기를 반영한 의무 기록의 내용이 맞고 그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치료 방법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폭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무조건 지급해 달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주치 말도 맞고 자문위 말도 맞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서 객관식 답안지 우리 보는 거 아니잖아요. 둘 다 맞아요. 자문위의 말하고 모순되지 않는 수술 방법을 근거 있게끔 시행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지치거나 밀리거나 말발에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좀 딸리거나 하면은 밀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 이게 의료행위의 특성입니다. 다 맞다. 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과정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분은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좀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요. 주치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사실 많이 커졌어요. 소견서 받고 진단서 받고. 그런데 소견서가 굉장히 한 장짜리만이라는 단정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 길 수도 있죠. 별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과 활용돼 가지고 이 치료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여기서 시행했던 이 방법은 이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받아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보험사의 문제에서는 보험계약자들이 단순히 진단서 한 장, 소견서 한 장, 그 다음에 검사 기록지 등등의 의무 기록지 일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끝내는데요. 사실은 저쪽 자문위와 관련돼서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주치의 소견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문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 반박하고 그 반박 역시 합리적이라면 작성자 분리 원칙은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소견서나 하는 부분들이 그걸 매개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지급 사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약관의 일부로 봐서 전체적으로 작성자 분리 원칙을 나는 적용시키겠다라고 다퉈도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는 주치의로 하여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의학적 지식과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을 2차 소견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이 부분의 치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녹아있는 문구가 존재한다고 볼 때 그 치료의 필요성의 해석은 소비자 유리하게 해석이 돼서 내 주치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면 이건 소비자 유리하게 수술 보험금 지급해라, 실손 보험금 지급해라, 여기까지 가야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 부지급하지 마, 보험금 좀 잘 줘,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주치의 소견서를 활용들 안 해. 야,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문이 나오고
끝나잖아.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반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팽팽히 맞으면 보험 지급 사유에 녹아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작성자 분리 원칙으로 적용해버리는 식이 싸움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손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못 하시잖아요. 의학적 지식을 이 자문위의 내용에 비추어서 다시 주치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2차 소견서 써달라. 이건 안 한다고. 근데 제가 말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치와 자문위가 싸우게 만들어라. 그냥 주치하고 자문위가 티켓을 싸우게 하고 주치 입장에서는 이거 되면 계속 보험금 나가니까 본인이 싸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설득시켜서 자문이 나오면 거기 반박하는 2차 소견서 집어넣고 또 나오면 또 집어넣고 이러한 방식으로 갔을 때 이건 팽팽한데 이건 맞고 이건 안 맞으면 이거 작성자 분리 원칙을 원용해서 보험금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는 왁구를 짜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둘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에서만 결론을 맺게 하면 보험금 지급된다.